예, 안녕하세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센터장 이상민입니다. 오늘 한옥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국가한옥센터에서 한옥 전문 인력을 처음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한 지가 만 1년하고 한 2, 3개월 정도 더 지났습니다. 작년 가을에 처음으로 한옥학교 교정선생님들을 찾아뵙고 그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시작했고요. 또 올해는 한옥 설계교육, 시공관리자 교육 하시는 분들하고 졸업생들하고 여러 차례 워크숍을 통해서 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좀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그런 의견들을 정리해서 이따가 토론 시간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활발하게 말씀을 나누실 수 있도록 요약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옥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의의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그 전문 인력 수요의 충당입니다. 한옥 건축의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사람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한옥을 지을 사람이 모자란 건 아닌데 잘 짓는 사람이 모자란 거죠. 누가 잘 짓는지도 모르겠고 부실공사 논란들이 나올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도편수와 혹은 시공회사를 만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전문 인력을 좀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의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옥 생산 구조의 현대화 측면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많은 토론을 하고 또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전통 한옥의 생산 시스템은 기능공이 시공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중간 관리자로 승진을 하고 또 이 관리자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총괄을 하는 이런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편수 분들은 그 관리를 잘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그런 걸 갖고 계시는데 이거는 현대 생산 시스템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현대에는 영역이 나눠져서 설계하고 감리는 건축사가 맡고 또 그 현장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기능을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수평적인 체계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명령하고 하는 게 아니라 도면이나 시방서 등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옥도 현대 건축이라고 본다면은 이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전통적인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들이 있고 그러면은 어떤 인력을 양성해야 되느냐 할 때도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한옥 교육 및 자격의 제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이 교육기관은 어떤 식으로 인증을 해줄 것이냐, 나아가서 그 졸업생들의 자격을 어떻게 인정해 줄 거냐, 이게 이제 처우개선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화 측면을 한옥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의 및 범위 했을 때 이거는 저희가 전문가분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문 인력이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목표는 한국의 전통 건축인 한옥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와 공간적 건축적 아름다움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됐고요. 내용은 한옥의 계획 및 설계, 또 감리하고 시공관리, 시공하고 유지보수, 여기에 연구 및 교육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전문 인력이라고 하자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자격에 대해서는 이 실무 전문가를 전문 인력이라고 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 인력의 목적이 아니고 전문 인력 양성의 목적입니다.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도 한옥 건축에 대한 실질적 기술과 관련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실무 전문성을 확보한다. 이걸 목표로 잡으셔서 상당히
그 실질적인 것들, 또 실무적인 것들을 대단히 강조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옥 전문의 양성 필요 분야는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 건축 시스템과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설계 전문 인력이 있을 거고요, 시공 관리 전문 인력이 있을 거고, 시공 전문 인력이 있고, 기타 인력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현대 건축에서는 시공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시공 관리를 하시는 분하고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사하고 기능사가 따로 있는데 지금 한옥 쪽에서는 이게 분리가 돼 있기도 하면서 시공하시는 분이 기능자급으로 가셔서 시공을 총괄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지금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옥의 특성상 이 기능이 뛰어나신 분이 총괄하시는 게 유리한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주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의미가 있어야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뭉개고 그냥 보신다면은 설계 전문가, 시공 관리자, 시공 기능자 이렇게 전문 인력이 구성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옥 시공 기능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쭉 보니까 86개 공정에 약 15종류의 기능인들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초공, 내장목공, 단층공 등등 해서 15종류의 기능인들이 한옥을 짓는 데 필요한 시공 기능자들입니다. 그리고 한옥 시공이 어떤 것으로 구성됩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너무 다양합니다. 대답들이. 지금 큰 문제는 우리 한옥 교육이 대복 위주로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란색들이 조금 더 대답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노란색들은 좀 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다 필요한 부분이 많죠. 그 파란 것만 보셔도 대복 말고도 미장공이라든지 석공, 와공, 소목들도 중요한 기능자인데 대복 말고는 그야말로 학교도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양성 정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한옥 설계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설계 전문가 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리고 시공 관리자 양성 정책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한옥 시공 중간 관리자 양성 사업 이게 있고, 산림청에서는 별도로 목구조 관리 기술자 자격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한옥 시공 관리자 쪽에 하나의 자격증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기능인 양성 정책은 현재로서는 교육통부에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아까 발표를 들으셨겠지만은 한옥 학교들은 대체로 내일 배움 카드제라고 하는 걸로 해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지금 목구조 시종자 자격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식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황입니다. 그래서 설계 전문가 교육 현황, 2011년부터 교육을 해왔던 명지대 사례를 조금 전에 들으셨고요. 처음에는 전국대 사례를 들으셨고요. 첫 해에는 명지대, 전국대 두 기관이 하다가 2012년, 13년에는 경상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들어와서 4개의 기관이 건축사를 대상으로 설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약 180명 정도가 올해도 수료 예정인데, 아까 남혜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배우실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려면은 조금 더 특화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 수를 좀 줄여서 좀 지속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시공관리자 교육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작년부터 약 30여 명의 기사분들이시겠죠. 시공을 관리하시는 분들
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또 한옥학교는 현재 국토부의 지원을 먹는 상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노동부 쪽의 지원제를 바탕으로 전국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관련 자격 제도를 먼저 보시면 자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잠깐 요 설명을 드리면 국내 자격 체계는 크게 국가 자격, 민간 자격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국가 자격은 국가 기술 자격, 전문 자격으로 나눠지고요. 민간 자격도 국가 공인 민간 자격이 있고 그냥 민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더 높고 낮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근거 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 자격에서도 국가 기술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기술 자격법에 있는 것만 해당합니다. 기사, 기술사, 기능사들이 이 자격이 되겠고요. 건축사처럼 건축사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을 갖고 있는 자격들은 국가 전문 자격으로 분리가 됩니다. 목구조 기술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 공인 민간 자격은 한옥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순수 민간 자격으로 일부는 등록이 돼 있고 국가에 일부는 등록조차 안 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미등록된 이 한옥 관련 자격을 등록된 자격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 등록된 자격을 국가 공인까지 가는 것들을 좀 추진을 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양성 방안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신 것을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과정 인증입니다. 두 번째는 자격 제도 정리입니다. 세 번째는 특화 교육이나 계속 교육 이런 것들이고요. 네 번째는 1년간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이 4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과정 인증을 통한 교육 품질 제고에서는 지금 국토부 한옥전문의 양성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표준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이 수료자들에게 공인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지금 한옥 설계 교재를 교부 예산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옥 학교 교육 과정도 인증이 돼야 되는데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 과정하고 교재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시수에 대해서도 좀 협의가 있어야 될 거고요. 교육 내용의 비중에 대해서. 그 교재에 대해서도 국가한옥센터에서 한옥 찍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거는 그 교재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관련 담당자 전문가 분들께 발송을 해드렸고 이제 요거 하나 있어야 말씀하시기가 쉬우니까 요거를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책을 함께 좀 개발을 해서 전국 한옥학교에서 같이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도 만들고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격제도인데요. 자격제도는 일단 민간 자격이라고 있는 이 한옥관리사, 또 한옥건축관리사, 또 한옥 기술자 이런 자격들을 등록하고 공인으로 가는 요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하려고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국가 자격제도를 어떻게 좀 보완해서 한옥 하시는 분들이 획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목구조 기술자라고 하는 것들이 목재 지속가능 이용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 자격이 생겼는데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한옥 짓는 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격도 지금은 상당히 여러 개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특화되어 있다기보다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교장 선생님들께도 제안을 드렸는데 일종의 한옥학교 협의체라든지 어떤 좀 협회 수준의 단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교재 개발도 하고 이런 민간 자격도 단체 이름으로 좀 나와서 이것들이 공신력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화교육 및 계속교육
부분입니다. 특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 건축사들이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은 배웠는데 더 알고 싶은 부분은 배울 데가 없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옥의 대공간 설계를 하고 싶을 때는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또 재료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하고 싶다. 또 하이브리드 목구조랑 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서 좀 섞어서 설계하는 것도 배우고 싶다 하는데 현재로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 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겠고요. 계속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배우면서 특히 그간에 새로 개발된 기술들에 대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을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시공 기능인들에 대해서도 특화 교육에 대한 요청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지금 너무 대목 위주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소목 과정이 있는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변숙현 교장 선생님 학교만 소목 과정이 따로 개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구들이라든지 이렇게 기와라든지 한옥을 짓는데 필요한 기술들이 조금 배우기 어려워서 이 학교마다 좀 특성화를 해서 그게 교환 교육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것들이 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간 교류 및 협력 장려입니다.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 기관들이 개수로만 보면은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꽤 많은 그 단위 사업들이 있고 이것들이 연계되면은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는 게 바람입니다. 한옥 학교끼리도 그게 가능할 거고요. 특화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또 한옥 학교하고 대학 간의 MOU 체결을 통한 그 교육 연계가 될 거고요. 또 국토부에서는 한옥 인력 사업, 양성 사업의 설계자와 또 한옥 학교의 기능인들 사이의 그 교류가 가능하고요. 한옥 학교와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기관하고도 교류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행하는. 또 네트워크들은 저희가 국가한옥 포털을 통해서 이거를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기관하고 지자체하고 연동해서 지자체 사업에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거, 또 그 지역 기관하고 연계하는 것들도 되게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례들이 지금 현재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군부대하고 연동해서 부대 안에다가 정자를 짓는 일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털 얘기인데요. 국토부 설계과정 수료생 명단을 좀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명단이 다 작성이 되고 완료가 돼 있는데 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사인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 완료가 되면 한두 달 내로 공개가 될 거고요. 또 한옥 관련 업체들을 다 등록을 시켜주고 거기에 실적들도 망라할 수 있도록 그런 그 DB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한옥 지식인 같은 것들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해보고요. 또 공공건 한옥을 건축할 때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은 얘기들은 일단 토론 시간을 좀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